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러스트 윤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무엇에 대해 배울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기출을 알아야 맥을 잡는다 2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 2008년도와 2010년도를 봤다면 오늘은 2012년도부터 최근 문제인 2016년도의 문제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총 6문제가 있죠. 6문제를 각 문제당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먼저 푸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제 풀었다고 가정하에 같이 한번 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012년 19번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2008년, 2010년도에 있는 일치 문제보다는 일단 문제의 지문이 좀 길고요. 그리고 단어도 조금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가 상 정도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일 고갈과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 소재가 조금 무겁죠. 자, 시사점은 뭐냐면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런 말인데요. 이 available이라는 단어에서 exist, 존재한다는 말을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뜻 다른 단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해결 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을 저희가 지문 속에 찾아서 그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 better energy source. 자, 더 나은 에너지 소스가 exist,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오일 말고 다른 에너지 소스가 있다란 말이죠. 다음 보기 2번 The supply of oil. 자, 그 기름의 오일에 대한 supply, 공급은 will never run out. run out은 고갈하다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기름에 대한 공급은 절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좀 말이 그렇죠. 기름 언젠가 없어지지 않나요? 다음 3번 오일은 efficient source of energy, 에너지의 효율적인 자원입니다. 다음 4번 오일은 will run out, 고갈될 것입니다. 다음 20년 안에.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이제 저희 일치하는 문제를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속에서 빨간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will run out, 고갈될 것입니다. In the next 20 years. 여기까지만 하면 정답이 4번이었다. 그쵸? 자, 20년 안에 고갈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는 next 150 years. 150년 안에. 20년과 150년 너무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리고 이 문장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it doesn't matter. 자, matter이 동사를 쓰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접속사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오일이 20년 안에 없어지던지 150년 안에 고갈되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일이 몇 년 안에 고갈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 since oil is still going to run out, we can'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자, 우리가 이제 since라는 단어를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since는 뭐뭐 이래로 혹은 뭐뭐 이후로라는 말을 가장 잘 알긴 합니다. 하지만 since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 말고 뭐뭐 때문에 because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의 since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뭐뭐 때문이라는 의미죠. 어휘가 풍부해야 됩니다. 자,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still going to run out, 계속 고갈되기 때문에 we can't depend on, depend on은 의존하다죠. 우리는 이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to meet, 역시 우리가 meet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만나다의 뜻입니다. 하지만 meet은 어떤 뜻이냐면 모르는 수험생들은 꼭 필기 부탁드릴게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선 두 번째 뜻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의 needs,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든 영원히 이 오일에만은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are much better fuels available. there are 있습니다. 훨씬 better. 자, better이란 말은 구세 비교급이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fuel, 연료, available, 이용 가능한 연료가 있습니다란 말입니다. 즉, 오일이 고갈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오일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 없으면 만들자, 있으면 찾자란 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 연료가, 이용 가능한 연료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다른 연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일은 imperfect란 말이 나오죠. 일단 perfect이란 말 자체가 완벽한이에요. imperfect 하면 완벽하지 못한이 되겠죠. 오일 자체는 완벽하지 않은 에너지 소스입니다. 이것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것은 inefficient. efficient가 효율성 있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inefficient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럼 오일 자체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일을 계속 써야 돼? 아닙니다. 훨씬 더 나은 연료가, 이용 가능한 연료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보기 4번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일은 2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20년 안에 고갈되든지 150년 안에 고갈되든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3번 오일은 efficient다? 분명히 inefficient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일 공급은 절대로 run-out,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자, 더 나은 에너지 소스가 exist,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이제 exist가 아까 나온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나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소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료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더 좋은 에너지 소스가 존재하다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2년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A에 들어갈 말인데요. 좀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어도 좀 어려웠습니다. 2012년 문제가 영어가 대체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단어 뭔데? 보기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혹시나 이 수업을 듣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뭐 고3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능에서도 빈칸 추론이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는 걸요. 빈칸 추론 자체는 원래 문제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은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의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죠. 자, 시사점은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보기의 단어가 어렵진 않대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소재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기의 단어도 역시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해결 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A가 있는 문장을 읽어서 무엇을 찾을지 확인할 겁니다. 일단 빈칸부터 읽을 거예요. 그 다음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빈칸과 글의 주제를 연결시킬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빈칸 있는 부분을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말과 위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스캔해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저희는 빈칸 부분부터 볼게요. To ethnocentrism, 에스노센트리즘을 이거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목적이죠. 에스노센트리즘을 이거하기 위해서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To study, 연구하는 것이요. different element of culture, 그 문화의 다른 요소들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주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부분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successful global business,
뭐 세계적인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you must understand.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The culture of other country.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learn, 배워야겠죠?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는 여러분의 practice, 어떤 습관이나 관행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문화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보게 되면 이제 문화에 맞춰달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misconception, 오해란 말입니다. 하나의 오해가 바로 ethnocentrism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면 s가 들어가면 어떤 이냐면요. ETH, s가 들어가면 민족이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centr이잖아요. cent 하게 되면 center란 말입니다. 중심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ethnocentrism, 즘 하게 되면 주의입니다.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러면 ethnocentrism은 민족 중심주의, 즉 자기 민족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느낌이에요. 자, 조금만 볼게요. 하나의 오해가 바로 이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the belief, 믿음이죠. one's own culture, 자기 자신의 문화가 better than, 더 낫다라는 거죠.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앞에 내용을 봤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싶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adapt, 적응하다입니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적응하기 위해서 역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ignore, 무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void, 피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의 어떤 갈등을 겪을 거예요. 그래,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무시해야지. 이런 거 무시하고 남의 나라에, 남의 문화에 익숙해져야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 avoid는 피하다란 말이죠.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ignore 자체가 이제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 됐어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되면 뭐 있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있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이고 avoi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죠. 고의적으로 일부러 내가 피하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내가 빼버려야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민족,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있든지 말든지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4번, avoid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갈등될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희 2014년 19번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 A에 들어가 알맞은 말 되겠는데요. 지문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보기가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되게 어려웠다. 이거 맞추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저희 문제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유형은 빈칸 추론이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어려웠어요. 자,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빈칸의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 앞선 문제와 같은 거였죠. 2012년도 문제와. 자, 시사점은 보기 및 지문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파악하시는데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요. 자, 해결 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칸 A가 있는 문장을 읽어서 무엇을 찾을지 확인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결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말 제가 써놨는데
연결사는 영어로 하면 뭐 therefore, however 이런 말이에요. therefore가 나왔단 말은 그러므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앞에 내용은 원인이 되고 뒤에 내용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therefore 다음만 읽으셔도 아, 앞에는 원인이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however 같은 것도 역시 연결사입니다. however는 역적, 반대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앞부분은 반대였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앞부분 안 읽으셔도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의 단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빈칸과 글의 주제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A가 지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죠? 빈칸 A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한번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In short. 이런 게 아까 제가 말한 연결사 되겠습니다. 자, in short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대문자죠. 자, in short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short이 짧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약하자면 이란 말이면 앞에 내용이 되는 요약이에요. 요약. 자, 요약하자면 이러한 scalable process, scalable 어떤 측정 가능한, 직역하면 측정 가능하네요. 혹은 의역하면 뭐 크기에, 어떤 범위 안에 이런 말이죠. 어떤 범위 안에 이런 과정들은 가끔씩, 때때로 not necessary. 원래 not necessary는 정확히 말하면 꼭 뭐뭐 하진 않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는 이렇게만 가보면 조금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multinational companies. 자, 어떤 국제적인 회사들이죠.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have tried to put process in place that are scalable. scalable은 측정 가능한 이런 말이었죠. 자, 어떤 측정 가능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장소 안에서 과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국적 기업이란 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측정 가능한 틀 안에서 프로세스, 처리를 하려고, 과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옵니다. That is, 즉 이 말은 they have to work for large group across big organization. 자, 그들은 have to 해야 됩니다. work, 일해야 돼요. 큰 조직 안에서, 이 큰 조직 안에서, 이 큰 조직 전반에 걸쳐서 large group, 큰 그룹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대요. 어쨌든 간에 이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when things have to get done quickly,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get done quickly, 빨리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이 빨리 처리되기 위해서는 회사들은 필요합니다. break free of the bureaucracy. 자, bureaucracy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관료체계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죠. 야, 결제하려면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어떠한 범위 안에서, 큰 조직 안에서 큰 그룹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정해진 규칙적인 틀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결제가 가기 전까지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막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이 좀 빨리 해결되고 싶다면 회사들은 break free of bureaucracy, 이런 관료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은 버리자라고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자, 사실상 많은 다른 회사들은 decide, 결정했습니다. set up innovate project. set up은 설정하다 이런 말인데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합시다. to do justice,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그냥 대리도 바로 사장님한테 결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y pull a team out of normal workflow. 그래서 그들은 pull out입니다. pull out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을 뽑잖아요. 풀을 뽑다, 우리말로. 잡초가 있네. 풀을 뽑아내야지. 그래서 pull out, 뽑아내야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그들은 pull a team out of the normal workflow. 일반적인 일의 흐름 속에서 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즉,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 팀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giving them a permission. 그들에게 permission,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To make rules flexible. 자, flexible는 어떤 뜻이냐면 유연하게, 규칙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죠. 이런 정해진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뽑아 나와서 자유롭게 일하십시오. 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To free them.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생각하고 일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 자체가 어려웠어요. 주제를 뽑기 어려웠지만 주제는 이겁니다. 정해진 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뽑아 나와서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정답을 저희가 뽑아내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자면 이런 측정 가능한, 즉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과정은 그렇게 좋진 않겠다. 이런 말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보기 단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ndemnable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able,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다는 말은 다 형용사입니다. condemnable은 칭찬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칭찬할 만한. 잘했어?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 deniable은 deny란 동사에서 파생된 거죠. deni가 이제 거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부할 만한. 다음 incredulous는 믿을 수 없는, 못 믿겠습니다. 어떤 불신 같은 개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자, unjustifiable인데 justify 자체가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치 못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런 관료체계는, 그쵸? 여러분, 관료체계가 꼭 이런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과정은 절대로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보기도 솔직히 많이 어렵고 주제도 어려웠던 내용이, 난이도가 상위 문제입니다. 2008년과 2010년 비교했을 때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4년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과 가장 근접한 내용이 아닐까.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라는 얘기겠습니다. 우체국에 어떤 셀프 서비스는 키오스크?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요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고 그 다음에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일치, 불일치 문제이고요. 난이도는 중하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우편 서비스는 이 키오스크에 관한 문제였었죠. 자, 시사점은 어휘의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보기의 단어와 지문의 단어가 일치하여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혼란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면 여기에 있는 보기의 단어와 여기에 있는 보기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그쵸? 근데 지문선 얘 두 개 합친 거야. 그럼 뭐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할게요. 해결 팁은 역시 보기를 읽으신 다음에 지문 속에서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expected 기대되어집니다. shorten 줄여주겠죠. portal service line 우편 서비스에서 줄을 쓰잖아요. 이 줄을 줄여준대요. 2번 이 서비스는 give a self service for postal patron. patron만은 어떤 소비자, 고객입니다. 이 소비자들을 위해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3번 이 시스템은 유용합니다. 군인들, 특히나 점심시간의 군인들, 점심시간의 군인들을 위한대요. 다음 이 시스템은 사용되어집니다. priority, 어떤 우선순위를 위해서 프린트를 뽑을 수 있는 사용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gives, 일치하지 않는 거죠. 줍니다. 우편의 patron, 소비자에게 doing yourself. 이게 바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셀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ing yourself니까 너 스스로 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print postage for express priority, first class, 그 우편의 어떤 순위죠. 그렇죠? 일반 우편이냐, 뭐 빠른 우편 이런 거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좀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할 수 있대요. 포스티지를 priority 그대로 나와 있었죠. 요거를 위한 프린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군인 얘기가 나왔었죠. 군인들한테 좋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점심시간에 군인들한테. 그러면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t's also good fit, especially for soldiers. 군인들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in training,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래요. Who may only have the chance to use personal after business hour. 우체국에서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고 닫는 시간인데 그걸 비즈니스 아워라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아워 이후에 군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군인들한테 좋다고 나왔지만 점심시간에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점심시간 있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우체국은 희망합니다. 이 시스템은 도와주겠지? 포스털 서비스 라인. 줄을 줄여주는 데 있었죠? 특히나 점심시간에 줄이 몰려요. 그때 줄을 줄여주는데 군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줄을 줄여주는데 특히나 점심시간에 줄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군인과 런치타임이 나오긴 했지만 군인과 런치타임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가장 최근 문제인 2016년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기출문제 되겠는데요. A가 B의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지 못하는 이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 생각인데요. 그냥 A가 B의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지 못한대요. 그럼 B가 수표를 바꿔주세요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럼 A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이유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고요. 그 다음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내용 추론이며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문제죠. 자, 문제를 통한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수표를 못 바꿔주겠구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그럼 그 부분이 정답입니다. 시간이 단축되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못 바꿔주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글의 보기와 지문의 단어만 잘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결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독을 해서 앞에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바꾸어 주지 못하는 부분만 찾으세요. 못 바꿔줍니다. 왜요? 그럼 그 다음에 정답일 거니까요. 그리고 은행원인 A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A의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으시면 바꿔주지 못하겠습니다 말을 은행원이 할까요? 고객이 할까요? 당연히 은행원이 할 겁니다. 은행원의 말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를 바꾸러 왔을 거예요. 못 바꿔주면 얘기할 거예요. 볼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 말레이시아에서 수표 받았는데요. 이거 한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겠죠? 얼마예요? $20예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Sorry sir, we can't exchange it right now. 지금 당장 바꿔주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다음이 정답이에요. 볼까요? 자, we have to mail to the issuing bank. issue는 어떤 뜻이냐면 발행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발행은행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will credit the amount in your account. 그때 당신의 어카운트 계좌에 넣어야 돼요. 즉 발행은행에 수표를 넣고 돈을 받으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로 바꿔주지 못하는 이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볼게요. 정답이 되게 고맙게도 한글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6년 20번 문제, 마지막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 문제 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문제 중에서 진짜 어법 문제는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2016년도까지 기출문제에 어법 문제가 안 나왔다면 2018년도에도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16년도에 이렇게 어법 문제가 순수한 어법 문제죠. 나왔다고 한다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영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2016년 20번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어법 출원이었고요. 난이도로 보시면 지금 난이도가 상입니다. 제가 왜 난이도를 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등학교 때 영어 어법을 많이 공부하신 수험생 분들이나 고3 때 혹은 사회에 나오셔서 대학교 때나 언제 토익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어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단어나 좀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한테는 어법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어법은 범위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어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2016년에 지금처럼 기출문제 2010년에 어법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도 역시 안 나올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2018년, 2020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법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시사점은 수일치, 단수복수, 태,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관용적 어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문법뿐 아니라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풀 수 있는 팁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기가 있는 문장만 읽으세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서 어법상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의미가 필요하면은 전체 지문 보셔야 돼요. 내용 파악하셔야 돼요. 하지만 절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많진 않습니다. 왜냐면 순수 어법 문제는 어법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석이 들어가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법이 되게 어렵다고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법의 장점도 있긴 하십니다. 뭐냐면 어법은 내용 파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 써있지만. 그래서 단어를 되게 많이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 어법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있는 문장. 지금 has라는 동사의 밑줄에 쳐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는 여기 있는 컴마 있죠? 컴마를 보통 삽입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컴마 빼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확한 주어는 the connectedness.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connectedness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 단어의 뜻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명사구나, 단수구나 라고 해서 has가 맞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 보시면 connected란 말이 있습니다. connect가 연결하다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identity thief. identity thief는 thief 자체가 도둑이란 말입니다. identity는 신분이에요. 신분 도둑이야. 즉, 나의 어떤 신분증을 위조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분 도둑이 되겠죠. 신분 도둑은 사용합니다. 제 정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Connected with your name.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과 연관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의 이름과 연결된 정보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빨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걸 저희가 과거 분사라 그래요.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준데 과거 분사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연결된, 이게 바로 수동이죠. 연결하는 하면 능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과 관련된 정보, 수동이기 때문에 역시 connected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 자, 한번 이 문장부터 볼게요. Victims of identity theft. 이 명의 도용의 희생자는, 제 명의를 누가 도용했어요? 그럼 이 명의 도용의 희생자는 may lose out on job.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loan, 대출입니다. 대출도 안 될 수 있고요. college admission, 대학 허락도, 대학 입학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n turn away. 자, turn away란 말은 무슨 말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turn, 도는 거죠. 돌아서 away, 저리 가. 쫓아내다의 개념입니다. turn away는 저리 가. 그래서 뭐 거부하다. 그쵸? 돌아서 넌 저리 가. 그래서 쫓아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조금 어려웠는데
주어는 이 turn away라는 동사의 주어는 희생자입니다. 명의 도용을 당한 희생자가 can turn away, 쫓아냅니다. 공항 보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airport security checkpoi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려야겠네. 자, 능동이란 것과 수동이란 게 있어요. 능동이란 것은 주어가 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능동적이다 이런 말이죠. 하는 거. 반면 수동은 이 주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혹은 당하는 것을 저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명의 도용의 희생자가 공항 세큐리티 체크포인트를 쫓아낼 거 아니면 쫓아냄을 당할까요? 당연히 내 명의가 도용당했기 때문에 내가 출국을 하려고 그래, 그치? 그래서 출국장에 갔는데 내 명의가 도용당해서 나는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쫓아냄을 하는 게 아니라 쫓아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turn away가 아니라 수동된 can be turned away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6년도에 역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어때요? 뭔가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아까 엇바꾼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뭔가 좀 경향이 파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저희 기출을 근거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경향을 좀 더 파악하는 맥을 잡는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는 트러스트 륜쌤이었습니다.